나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늘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미국 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자, 오늘 장 한마디. 돈 쓰는 기업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한다. 네, 돈 쓰는 기업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한다. 네, 잠깐 딴 얘기하고 갈게. 다른 것부터 정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유가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잘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브렌트예요. 브렌트유 7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지정학적 이슈는 뭔가 조금 해결 기미가 보이고요. 일단 이란이 IAEA 핵사철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 MOU가 뭐 확정되고 스위스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롭고 개방된 통행을 60일간 보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일단 물류 쪽을 통해서 물량이 확 풀리기는 할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유가가 떨어진다고 보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과거보다는 조금 회복돼서 이런 지정학적 이슈의 시장 영향력은 상당히 줄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업 있죠? 매우 중요한 시가총액 상위 5위까지 올라간 기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다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죠. 네, 스페이스X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시 가격을 향해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15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고점 잡으신 분들은 악소리 나는 상황이고요. 220달러에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150달러대고요. 자, 이유는 뭐죠? 자금 조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IPO 할 때 자금 조달 750억 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옵션 발행으로 해서 한 870억 정도 하지 않았나? 했죠. 자, 그런데 최소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또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예상했던 거죠. 근데 저희는. 왜냐하면 야, 머리 좋네. 쬐끔만 가지고 최대한 가격을 많이 받아서 상장을 시키고 나서 자, 그럼 주식담보로 뭘 하겠네. 주식이 비싸져서 주식담보 대출을 받든 뭘 하든 하겠네. 왜냐하면 구글이 얼마를 쓴다고요? 1년에? 2천억 달러 같이, 아마존도 2천억 달러 가까이 씁니다. 구글과 아마존의 버금가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하는 일론 머스크의 야망을 봤을 때 870억 달러가 되겠어? 아닐 것 같은데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야, 그런데 너무 빠르잖아. IPO 한 지 며칠 됐다. 돈 땡긴 지 며칠 됐다. 또 땡겨? 이게 문제인 거죠. 땡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돈을 또 땡긴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자,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과거의 전 평전을 통해서 읽어봤던 그럼 도대체 타겟은 누구시냐? 일론 머스크의 타겟은 레리 페이지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자, 레리 페이지를 잡아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오픈 AI를 잡아뜨려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오늘 전체 시장 흐름 한번 상황 살펴볼게요. 다운은 괜찮았어요. 그 기술주들의 하락이었습니다. 기술주들의 하락이었고 나스닥이 하락했고 이건 스페이스X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자, 그런데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다시 올랐느냐? 자,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핀비디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대기업들은 부담을 되게 많이 느끼는 상황이에요. 일단 구글은 조금 달라요. 구글은 기술자들이 빠져나가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빠져나갔습니까? 제미나이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빠져나갔죠. 네, 노암 사제가 나갔어요. 거기에다가 구글 딥마인드 핵심 연구자인 존 점퍼라는 사람이 또 나갔답니다. 연타로 나가고 있어요. 자, 이게 문제가 되겠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가 돈을 땡기니까 경쟁업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메타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업체들이 생기는 상황이니까 좋을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엔비디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이따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겠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거고 돈을 더 퍼부어야 되겠다는 거고 돈을 퍼부어야 될 구글, 메타, 아마존이 타격을 입는 거죠. 근데 돈을 퍼부으면 누구한테 퍼붓습니까? 반도체 업체한테 퍼붓죠. 누가 지금 가장 병목이 심해요? 그런 테크놀로지, 메모리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리고 인텔하고는 뭘 좀 하겠다니까. 네. 인텔에도 돈을 쏟아붓겠다. 자, 인텔이 TSMC를 이은 새로운 강자가 되기 위해서 전 하이닉스 사장인 이석희 사장을 땡겨왔죠. 그래서 이 동네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AMD 이런 애들이 잘 돌아가면 뭐가 좋다? 장비 증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Applied Materials, KLA, 램 리서치 이런 애들은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좋았고 돈을 받다가 또 설치를 해줘야 되는 델, 그다음에 마이크론, 슈퍼마이크로 이렇게 돈을 받아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 애들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땡겼기 때문입니다. 자, 나머지는 뭐 저 바이오 제약 좋았고, 에너지 좋았고, 유틸리티, 뭐 부동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융도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왜 나스닥이 떨어졌냐? 기술주들의 하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구글 같은 경우는 특별 인재들이 좀 빠져나간다는 게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아까 존 점퍼는 엔트로픽으로 이동했고요. 노엄 사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픈 AI로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스페이스X예요. 스페이스X가 200억 달러를 발행하자. 자, 근데 얘네만 발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채권 시장 분위기가 썩 안 좋죠. 투자 등급 회사채가 이거 외에도 104억 달러가 자금 조달이 되었습니다. 네. 11개 기업이 104억 달러. 자, 채권 금리 상황 어떻게 됐을까요? 보죠. 자, 채권 금리 상황들이 튀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채권 금리가 튀었고요. 어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금리 튀겠네 했는데 이걸 딱 보고 그것 때문에 튀었네 했더니 그거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고 왜냐하면 영국은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냥 잠잠했습니다. 미국만 튄 거예요. 이건 미국적 상황에 금리가 튄 겁니다. 어쨌든 영국 얘기 잠깐 드리면 키어 스타머에 대한 추진 압박은 노동당에서 엄청났죠.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완전 대패를 해버렸거든요. 뭐 1000석을 넘게 잃었다나? 하여튼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사임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참에 사임을 하게 됐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차기 총리가 누가 될 거냐? 노동당 안에서 웨스트 스트리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이분이 앤디 버넘 하원 의원에 대해서 지지를 발표했습니다. 지지를 발표해서 앤디 버넘 하원 의원이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의 채권 시장은 지금 미국보다 금리가 더 높습니다. 여기서 금리가 더 높아지면 되게 어렵죠. 그리고 이제 영국 사람들이 딴 건 몰라도 빚은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정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어려워도.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의 금리가 고공행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대로 설계를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완화적 재정 정책을 마음껏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채권 시장이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잠깐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영국 건이지만 오늘은 이 건 때문에 금리가 튄 건 아니다. 뭐냐? 스페이스X 때문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미국 재무부도 자금 조달이 상당합니다. 지금 이번 주에 자금 조달이 총 얼마냐면 1830억 달러예요. 1830억 달러. 규모 크죠? 2년물 690억, 5년물 700억, 7년물 440억. 이 정도의 걸 발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일반 기업들도 104억 달러 자금 조달하는데 또 스페이스X가 200억, 최소 200억이라고 그래요.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천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지금 AI 쪽에서 자리 잡아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일종의 이제 프론트 AI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즉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회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지금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제 귀에 이름이 안 들리는 거 봐서는 아직 뭐 그렇게 썩 자리 잡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스케일링이 덜 돼서 그래. 스케일링 더 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럼 결국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할 겁니다. 스페이스X가 xAI에게 돈을 넣어서, 같은 회사니까 돈을 넣어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할 것이고요. 이거는 칩 회사들한테는 굉장한 호재죠. 왜냐하면 돈 많이 가진 쩐주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수혜를 받는 입장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돈을 많이 구하는 데는 칩 가격이 오른 것까지 감안하고 있는데, 칩 가격이 오른 거 감안한 거는 내가 지어야 될 규모가 이 정도인데 칩의 공급이 이 정도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르겠어.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사야 되겠어 하는 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생각인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잠깐 또 딴 얘기하고 와야죠.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니까. 오늘 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니까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 이론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는 강세다. 강세입니다. 100일까지 올라갔고요. N은 장중에
2엔 근처까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원화도 어제보다는 약세인 거고요. 엔화보다 요즘엔 더 약세예요. 그리고 어제도 뭐 외국인들 한 3조 넘게 한국 주식을 팔고 있고 디폴트 값으로 팝니다. 자, 이 부분이 한국한테는 좀 안 좋고요. 자, 어쨌든 일본 엔화가 162엔 정도로 가자. 일본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타야마 사스키 일본 재무상과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화상회의를 가진다고 잠시는 누를 수 있지만 지금 엔화 약세를 누르려면 금리를 또 올린다는 시그널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엔화 약세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금리를 오른다는 시그널을 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위험자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고민이 조금 생기겠죠. 예. 근데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두세 번을 올린다라는 시그널을 주면 이거는 주식시장이라든가 위험자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지정학적 이슈가 풀리고 있고 유가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과거보다 유가가 많이 오른 상태라서 이번 주에 PCE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되게 안정될 거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난 좀 약간 엉뚱하다는 느낌이 있었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미국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금리를 3번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9월과 10월, 12월. 뭐라고? 3번? 예. 왜 이렇게 받느냐? 노동의 하방 위험이 사라졌다. 예. 노동시장, 즉 고용이 최악으로 빠질 것 같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이번에 빠르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3번 올리고 그 다음에 동결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3번이라고?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안 돼. 그건 안 돼. 자, 3번 올리면 다 죽습니다. 3번 올리면 다. 지금 그거는 1도 반영 안 돼 있다. 그러나 어쨌든 시장에서는 동결 의견이 10%대, 한 번 금리를 올린다는 게 대략 한 30%대, 그 2번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도 의견이 있고요. 3번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견도 일부 있긴 합니다. 이거는 페드워치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금 조달을 많이 하니까 칩을 파는 회사들은 되게 좋은데 문제는 성공적으로 IPO를 하고 자금 조달을 하고 회사 규모를 키운 애들이 또다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니 채권 상황은 안 좋아졌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겠죠. 자, 근데 오늘 사티아 나델라가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전에서 MS도 돈을 많이 썼어요. 16조인가 썼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썼어요. 오픈 AI한테 투자를 했죠. 근데 슬슬 발을 빼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인터뷰 내용은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부 AI 산업이 범용화로 가고 있고 주요 거대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MS는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코파일럿 이런 거 만들고 뭐 몇 가지 만들었는데 잘 안 팔려. 잘 안 팔리는데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뭐냐면 오픈 AI한테 돈을 갖다 쏟아 부었더니 자기네한테 좋은 것보다 오픈 AI한테만 좋네? 이런 상황인 거죠.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MS 고객군이 만족하고 그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돈 쏘는 걸로 MS의 애저 데이터 센터를 오픈 AI가 쓰면서 오픈 AI 발전을 했고 오픈 AI 몸값은 올라가고 IPO 1조 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남는 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인데 제대로 자리 못 잡았다는 소문 나 있죠. 코파일럿 쓰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어떤지 성능이 어떤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수 AI 기업의 독주는 사회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테칼라 일자리가 모두 사라질 것이고 AI는 무기화될 수도 있다면서 데이터 센터 건설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겠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는 뭐냐? 그러니까는 AI가 엄청난 도구가 된다고 모든 자원을 AI에 쏟아붓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지배적 몇 개의 소수 프론트 기업 몇 개에 의존하는 대신에 더 낮은 비용과 더 넓은 접근성, 더 강한 공공 신뢰를 향해 나가야 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처해진 MS의 상황과 비교해서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허락을 얻기 위한 힘든 작업을 실제로 해야 된다. 내러티브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자, 요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러티브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실제를 보여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를. 그리고 AI 시대에 실질적인 자율성과 경제적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AI 업계가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놀라운 얘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코파일럿을 좀 싸게 해가지고 좀 뿌리고 싶은 욕망도 있고요. 또 하나는 깜짝 놀랐는데 이거 진짜인지 조금 더 확인해 보긴 해야 되는데 딥시크, 중국의 딥시크 모델 호스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에? 미국에서? 예. 자, 이 말인즉슨 어차피 MS 같은 경우는 AI를 이용해서 자기네 엑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PPT라든가 이런 걸 너무 쉽게 잘 만들게 필요하잖아요. AI를 이용해서. 그리고 돈 추가적으로 안 들이고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 구독 모델로 만들어서 그 구독물에 AI 좀 붙여서 원하는 거 툭툭툭툭 만들어주고 이러면 자기는 땡큐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딥시크? 아니 오픈AI 이거 쓰려니까 돈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싸구려 모델로 한번 해보고 싶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충격적인 얘기고요. 이거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충격이 좀 큽니다. 만약에 제가 계속 중국 얘기를 했고 조만간에 이제 중국 AI 관련된 대담이 우리 찐니디 선생님하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계속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자,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전력 기반 비용이 거의 낮은 중국의 AI 모델이 아무도 안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요거처럼 미국에서 일부 쓰게 된다면 현재 높은 비용의 AI를 정당화할 방법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높은 AI 비용이 정당화 안 되면 얘들의 자본 지출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요거는 기억은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빨을 꽉 깨물었고 제 생각에는 구글하고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고 오픈 AI를 제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법칙이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다 퍼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스페이스X가 자금 조달을 잘하는 동안에는 칩 회사들이 굉장한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병목이 있죠. 왜냐하면 스페이스가 원하는 만큼의 GPU와 메모리 셋이 공급이 될 것인지 여부, 요 병목이 조금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 근데 병목은 좋은 거예요.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병목이 풀리는 게 오히려 위험한 거죠. 병목이 유지돼야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그래서 현재의 제한된 공급 사이즈에서 계속 높은 가격과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규모가 증가는 하지만 가격이 고공행진하면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유지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거는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MS 같은 거대 기업이 가격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라는 게 핵심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MS가 AI 가격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이제부터 핵심은 이 부분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예요.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투자자들이 용인하면 가는 겁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조변석계거든요. 아침의 생각과 점심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각각 달라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오늘 어쨌든 일단 첫 번째 자금 조달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요. 자금 조달에 대해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에 수혜를 받는 취업업체들은 여전히 좋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일반 기업들은 상관이 없었다. 오늘 그 나스닥 빠진 거는 이 가격 부담을 느낀 대형 기업들, 즉 빅테크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한 거고, 거기에서 칩 회사들, 수혜를 받는 칩 회사들은 예외였고, 일반적인 기업들은 문제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전체 한번 테이블 보겠습니다. 자, WTI 76에서 74 떨어졌고, 브렌트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80에서 77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솔린은 3에서 조금밖에 안 떨어졌네요. 네, 그렇게 됐고, 금 가격 소폭 올랐습니다. 유럽의
라가르트 ECB 총재가 정책 대응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이란 전쟁의 충격이 상당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면 점진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점진적으로 금리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번 주에 내일 모레 한국 시간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실적 발표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상 가이던스가 지난 분기에 엄청나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가이던스를 도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